이 배는 1915년에 취역한 일본 전함 후소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1915년 취역 당시가 아니라 1933년에 찍은 것인데요. 함교 구조물의 높이가 뭔가 약간 어색할 정도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나오겠지만 일본의 다른 여러 전함에 공통된 이런 구조를 탑을 층층으로 쌓은 것 같다고 해서 파고다 마스트라고 보통 칭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고다 마스트에 관한 내용을 확실히 알려면 먼저 이전에 군함들이 탑재했던 다른 마스트들과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의 역사적 배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 채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뉴조지아 전역과 관계없는 단편 영상입니다. 이 사진은 방금 나온 전함 후소가 1915년에 시험 항해를 하는 모습입니다. 방금 보았던 파고다 마스트 설치 이전이고 삼각대 모양으로 마스트가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마스트를 트라이포드 마스트라고 하는데 20세기 초반부터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이포드 마스트 이전엔 옛날 군함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지대가 하나 있는 마스트가 쓰였습니다. 이런 마스트는 함 지휘부에 위치한 아래쪽 함교보다 높은 위치에 사람을 올려보내서 먼 바다를 더 잘 보기 위한 용도로도 쓰였는데요. 민간 선박인 타이타닉에 설치된 전망대보다 군함에 설치된 것이 더 높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트라이포드 마스트는 이렇게 다리를 3개 만들어서 포울 마스트보다 더 안정감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서치라이트 등을 이곳에 올렸을 때 무게를 잘 감당하기 위한 용도이기도 했습니다. 해군사의 큰 전환점이 된 영국 전함 드레드노트도 트라이포드 마스트를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은 조금 다른 형태의 마스트를 이용했는데요. 마스트 자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 원통형의 마스트를 채용했고 이런 모양을 레티스 마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함은 1910년에 취역한 미 전함 사우스캐롤라이나이고 처음으로 이런 마스트를 장착했습니다. 미 해군뿐만 아니라 러시아 해군에서도 이런 마스트를 채용한 적이 있었지만 1918년 1월에 미 전함 미시간의 레티스 마스트가 심한 폭풍에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건 이후 미국도 레티스 마스트를 버리고 트라이포드 마스트를 채용하게 됩니다. 1916년에 취역한 미 전함 애리조나도 처음에는 레티스 마스트를 탑재했지만 1931년에 개장을 거쳐 트라이포드 마스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트라이포드 마스트는 지금도 알리버크급 구축함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라이포드 마스트가 미국, 영국, 일본 등 각국의 전함에 많이 탑재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해군은 이 마스트를 좀 더 개조해서 전투력을 높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계기는 바로 1차 대전이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된 워싱턴 해군 군축회의였습니다. (1922년 2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5대 해군 강국이 모여 해군 군비 축소에 관한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 5나라는 전부 1차 대전 승전국이었고 여기서는 특히 캐피털쉽, 즉 전함과 순양 전함의 군비 축소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당시 미 국무장관 찰스 에반스 휴즈가 전달한 미국 측 안은 기본적으로 전함과 순양 전함 군비의 크기를 영국, 미국, 일본이 5대 5대 3으로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은 이미 가상적국으로 미국을 상정해 놓고 있었는데 일본 해군 일부는 이 정도로 해군 군비가 제한된다면 앞으로 미 해군을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반대했으나 당시 해군 대신이었고 워싱턴 회의 일본 대표였던 가토 토모사부로가 이를 관철해냅니다. 일본 해군은 이제 어차피 전함의 숫자가 제한된다면 현재 보유한 전함들의 전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개조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전함들의 개조는 192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함은 1915년에 취역한 당시 공고급 순양전함 하루나입니다. 이 사진은 취역 5일 후에 하루나를 찍은 것인데 트라이포드 마스트가 확실히 보입니다. 워싱턴 회의의 영향으로 일본 해군은 1924년부터 기존 함들의 대개조를 시작하는데 바로 이 제1차 근대화 개장을 가장 먼저 받은 것이 하루나였습니다. 이때 실시된 기관, 무장, 장갑에 걸친 대규모 개조 중 하나가 바로 파고다 마스트 설치이고 제1차 개장을 마친 1928년의 하루나를 보면 함교 부분이 확실히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소는 1930년부터 개장을 시작해 1933년에 공사를 마쳤고 후소의 파고다 마스트는 수면부터 함교 꼭대기까지의 높이가 40m에 달해 전함 야마시로와 함께 일본 함들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파고다 마스트라고 발음되는 대로 그냥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자로 성곽형 장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사진에는 파고다 마스트를 가진 세 척의 전함이 한데 모여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맨 앞이 야마시로, 그 왼쪽이 후소, 가장 멀리 보이는 함이 하루나입니다. 이 중 야마시로의 함교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에 설치되었던 트라이포드 마스트가 새 파고다 구조물의 중심인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함들의 트라이포드 마스트는 전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물은 이 트라이포드 마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해군이 워싱턴 조약으로 인해 기존 전함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길 원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왜 하필 파고다 마스트라는 형태로 도출되었을까요? 일본은 20세기 초반부터 시작한 광학 연구가 다른 나라보다 크게 발전해 있었는데 1917년에 시장을 선도하던 세 개의 광학회사가 합병해서 일본광학공업 주식회사가 되고 이 회사가 나중에 설립되는 니콘의 전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도 올해로 역사가 105년이 되는 것인데요. 니콘의 전신 회사에서 만든 해군용 망원경이나 쌍안경은 당시 세계 최고 품질이었고 연합국 측에서도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일본 해군은 이렇게 자기들이 우세하다고 자신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전함의 전투력 향상에 나섰고 야간물체 포착 집중 훈련을 받은 견시병들과 함께 더 크기가 크고 더 성능이 좋은 서치라이트 등 광학 장비를 함교에 배치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왼쪽 그림은 후소의 파고다 마스트이고 오른쪽 그림은 야마시로인데요. 일단 야마시로를 먼저 본다면 함교 아랫부분에 내비게이션 브리지와 측거이라고도 하는 3.5m 레인지 파인더가 있고 그 위에 서치라이트와 18cm짜리 망원경이 배치됩니다. 뒷부분에도 레인지 파인더, 거리 측정기와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층 위가 전투를 지휘하는 배틀 브리지이고 그 위층에 또 견시병들이 망원경과 함께 위치합니다. 그리고 맨 위층에 10m짜리 주거리 측정기와 사격 통제기가 위치합니다. 이렇게 일본 함들의 파고다 마스트는 여러 개의 관측 장비들이 전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높은 함교에 한 층씩을 확보하고 배치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마시로에도 있지만 왼쪽 후소의 파고다 마스트에는 따로 배치된 대공포도 보이고 복수의 서치라이트와 거리 측정기, 망원경, 기타 다른 장비들 그리고 승조원들이 각각 임무를 수행하는 곳 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후소와 야마시로는 같은 후소급 전함이었는데 이 화면의 그림과는 약간 다르게 야마시로의 파고다 마스트가 좀 더 높았습니다. 일본 전함들의 파고다 마스트는 확실히 좀 어색해 보이긴 하고 미국 등 연합국 해군에서는 이를 비꼬아서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함교가 너무 높아서 탑 헤비, 즉 무게중심이 위로 이동해 기동 등에 불리하게 보였고 사진에서 뒤에 위치한 후소를 앞쪽의 야마시로와 비교해보면 파고다 구조물 아래쪽에 함재기 관련 시설을 설치하느라 안으로 파먹은 공간이 있어서 빈 공간이 없는 야마시로보다 더 불안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함교 전체에 장갑을 발라놓았던 것도 아니어서 생각보다 안정성은 문제가 안 되었는데 레이테만 해전에서 침몰한 후소가 두 동강이 나면서 폭발했음에도 전복되지는 않아서 파고다 마스트의 높이가 함의 안정성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일본 전함들의 파고다 마스트는 워싱턴 조약으로 인한 군비 축소의 제약 속에서 일본이 앞서가는 요소를 이용해 기존 전함의 전투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일본이 1920년대와 30년대에 이렇게 개장된 전함들을 가지고 태평양 전쟁을 시작했을 때 미국은 레이더 기술에 투자를 해서 결실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미 해군 함정에 처음 레이더라는 것이 달린 것이 1937년 4월이었고 초창기의 불안한 레이더 성능을 점점 향상시키면서 결국 일본에 비해 우세를 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본 전함의 파고다 마스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 시리즈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